저는 젊었을 때 건축 일을 했어요. 네. 건축을 했는데 내가 2004년도에 가을에 충주 가서 이제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그날 10월 달이었으니까 해가 지고 나면 좀 쌀쌀했어요. 근데 일이 좀 늦었어. 그날 작업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바깥 날씨는 춥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식사를 했단 말입니다. 일꾼들 데려가서 식사를 하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은 일을 마치고 일꾼들이 주로 다 서울 일꾼들이니까 일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올라온다고.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여기서 한 잔씩 했죠. 이제 뭐 아주 자기 능력껏 다들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내 차는 나는 술을 먹었으니까 그때 놔두고 우리 이제 그 파트에 이제 그 반장 차가 있어요. 그 반장 차를 타고 여기 이제 올라오는데 어디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추운기가 막 들어요. 추워요. 그러니까 운전사들이 운전을 할 때 자기 운전석에 그 도수에 맞춰서 창문을 열어놓는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뒤에 사람들은 춥다 하건 말건 운전사 입장에서 그 춥다고 그래서 문을 닫아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닫았지. 진짜 보낼게요. 닫아서 닫고 이제 올라오는데 또 어느 순간에 그 순간 지나가 버리니 전부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운전사만 빼고 그 문을 또 열더라고요. 그래서 난 많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집에로 왔어요. 그때 내가 도봉산 유원지 밑에 살았는데 도봉산역에 내려가지고 전실에서 내려서 우리 집에를 가는데 이 왼쪽 발이 꺾여요. 바닥에. 갑자기? 예. 그 집에 거짓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직감을 했어요. 이게 좋지 않은 징조다 하고 직감을 했어. 그러면서도 늦게까지 그 작업을 하고 술을 먹고 바람 쐬고 올라왔으니까 뭐 그런 징조겠지 하고는 그냥 들어와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보다는 이제 술이 깼으니까 상태가 더 좋고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이상해요. 몸이 왼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종로를 나왔어요. 동네는 약국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 종로 와가지고 약을 사 먹어서 피로회복제를 사 먹었다고. 내가 피로해서 그런가 보다. 피로회복제를 사 먹고 이제 전철 타고 인천을 갔어요. 월미도. 월미도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왔어. 와서 그냥 그날 저녁도 자고 몸에 조금 이상은 느꼈지만은 활동할 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잤다고요.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운이 자꾸 빠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일요일 날 여기서 쉬고 새벽에 그 반장차를 타고 이제 다 내려가기로 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난 늦게 내려가려니까 먼저 내려가라 해서 이제 내려보내고는 기운이 자꾸 떨어져.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월요일도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지났어요. 병원에 안 가시고요? 예, 병원에도 안 가고. 이제 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이야. 화요일인데 이제 기운이 이제 거진 바닥이야. 이 거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지냈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다 다른데 이렇게 다른데 가서 있고 나하고 이제 마누라하고만 있는데 우리 마누라도 상당히 그저 먹이에요. 머리 든 것이 그 상식적으로 별로 없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몸을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몸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몸만 그냥 믿고서 그냥 내버려둔 거지. 그 다음날 수요일이 됐어. 수요일이 됐는데 이제 기동하기가 힘들어. 바닥이 완전히 기운이라는 것은 싹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지. 어쩔 수 없이.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MRI를 찍읍시다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MRI 지금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다 MRI 찍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2004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방학동에 가면 정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종합병원 합벌이긴 하지만 종합병원 수준인데 MRI 찍는 부서가 없어요. MRI만 전문으로 찍는 기관으로 이제 갔어요.
가서 MRI를 딱 찍고 나서 보니까 뭔가가 있대요. 이 뇌가. 네. 예, 뇌에. 어.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정이 딱 났는데 뇌경색이라. 아, 뇌경색.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러대요. 환자분 절대로 침 맞으러 가거나 한약을 쓰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병원을 꾸준히 다니라고 그래. 그런데 또 이제 중풍에는 한약방이 첫째라고 또 다들 선호를 하니까 이제 경희의료원으로 갔어요. 한번가로 가서 거기서는 다른 진찰은 안 하고 뇌경색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처방만 해주더구만요. 그래서 거기서 한 15일간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근데 한 10일차 되던 날 처음부터 내가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얘기가 그 뇌경색을 이미 맞았으니까 운동을 많이 몸을 놀려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간 날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 식사부터서 내가 타다가 먹고 내가 먹은 그릇을 갖다가 반납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병원 복도에서 이제 저쪽 복도에서 이쪽 이렇게 기역자로 복도가 있는데 그게 한 왔다 갔다 하면 한 100m는 돼요. 거기 이제 아주 열심히 그렇게 다녔지. 그리고 다니고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남의 보호를 안 받고 내 스스로 내 몸을 이제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한쪽을 뭐 이렇게 못 움직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리, 무릎이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지.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근데 거기 가면 전부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아침에 이제 세면장이라 가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난 오른손을 이제 주로 쓰니까 오른손을 조금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다른 환자가 봤을 때 좀 불편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왜 왼쪽 팔이 불편하십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도 왼쪽으로 이렇게 양치질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양치질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양치질을 왼쪽으로 했지. 오른손은 안 쓰고요. 오른손을 안 쓰고. 이제 술잔도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받아서 마시고 그러죠. 술도 그때 오른손이 불편해서 안 쓰신 거예요? 아니 왼편이 남자는 왼편이 먼저 온대요 그게. 아, 뇌경색이? 네, 뇌경색이. 그게 아주 그러니까 내가 4일 만에 병원을 갔으니까 내가 어지간히 밀어놓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계단 내가 입원해 있던 데가 2층인데 이제 어쩔 때는 시간 나면 계단 그것까지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불편한 사람들이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것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지. 참 나도 이제 다 됐구나 하고 이제 한탄 하고 있지. 근데 한번 내려가 보세요. 뚝 사람이 그래요. 그 환자가 이거 내려가도 되는가? 그래서 이제 내려가 봤어요. 밑에층까지 내려가도 되겠더라고 붙들고. 예,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복도 왔다 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일쯤 됐는데 차를 가져야 되잖아요. 차가 이제 충주가 있으니까 우리 막내딸이 내가 그 운전을 가르쳐놨어. 저는 학원에 가서 점수를 따고 내가 교습을 시켜놨다고. 막내딸을 데리고 이제 갔어요 충주를. 병원에는 내가 7시까지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하고 이제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갔다고. 근데 펑커먹이는 하지 이제 애가 운전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서툴고 그래서 9시 넘도록 병원을 못 들어왔어요. 그냥 전화가 오고 그냥 막 난리가 났죠. 환자가 그냥 온다는 시간에 안 오고 그러니까 아주 9시 좀 넘어서 이제 병원을 가가지고 병원도 진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한 15일간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내가 이 참 미래는 짓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맨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를 2005년도 추석 세고 한 9월 며칠쯤에 왔어요. 여기를 어떻게 해서 왔느냐? 그러게 그때 당시에는 여기 오기 전에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차 타고 왔다 갔다 공차 타니까 어느 날 저 사당동 쪽으로 가는데 목적지 없이지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 최수봉 씨 형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시는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모르는 만났다니까.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 경로석에 앉아서 이제 어디 심부름을 가시는 거야. 전화를 했었고 뭐 받아서 메모했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저씨 뭐 하시는 아저씨입니까? 뭐라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때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써주는 데 있으면 나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니까 반신반의했지. 이제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이제 생면부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따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따가지고 다음날 전화를 하니까 팀장님이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결국 여기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로 오게 됐는데 내가 여기로 와가지고는 그리고 쭉 놀다가 여기로 와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심적으로. 그래서 내가 발가락 10개가 다 멍이 들었어요. 새까맣게. 왜 그랬느냐면은 오른발이 성인데 왼발이 약하니까 오른발이 힘을 많이 써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발이 10개가 새까맣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발등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녔냐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다.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다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던데 이제 움직여서 이제 회복을 보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양발도 두꺼운 거 등산 양발 막 2켤레씩 신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최수봉 씨 형님을 만난 것이 참 나는 굉장히 아주 행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불편하긴 하지만은 내가 사실 지금 이 왼쪽 무릎이 불편해요. 예, 불편하긴 하지만은 내 힘을 많이 그때는 한 힘을 20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면 지금 한 80 정도는 되니까 힘이 7, 80은 되니까 그 대신 내가 동작이 빨리 뛰지는 못하지. 그러나 그 지구력은 그 20에서 한 7, 8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죄송한 얘기지만은 요거 지금도 이거 참 이제 밝히는 얘기지만은 한 병씩 하루 저녁에 한 병씩. 뇌경색이 그 술 드시면 안 좋을 텐데. 그런데 내가 또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또 침을 맞으러 다녔어요. 그 양의사는 그런데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치료해줄 테니까 다니지 마시고 그러는데 또 안 식구들은 또 여러 질 알아봐가지고 그런데 침 맞는데 침 달렸는 데를 찾아간다고. 그래서 한 군데 저 왕십리였는데 침 맞으러 갔어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그 한의사 경희대학교에서 내주는 것은 작은 바늘로 한 8개 정도 돼요. 그것만 놔주거든 하루에 한 번.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침이 말이요 아주 대바늘이야. 그런 걸 막 놓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그래. 그 의사가 그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재발할 확률이 많은데 한 번 맞으면 재발할 확률이 많은데 금침을 한번 맞으라고 예방적으로. 그래서 우리 박영한테 저번 날 나오고 둘이 단둘이서 이런 지금 했던 얘기를 했는데 그 금침이요. 그것도 대바늘이에요. 대바늘 끝에 가서 옛날 그 성냥 있지 않습니까? 성냥 그 황이 묻어 있지. 그처럼 금이 묻어 있어요. 끝에 가서. 그걸 한 차례에 120대를 맞는데 120대를 맞으시고 그래. 근데 그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때 4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40만 원에 400만 원이라도 맞아야지 그러고는 40만 원 주고 금침을 120대를 맞았어요. 무지하게 아파요.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금이 산속에 들었다 하면 빼버리고서 또 넣고서 금이 들었다 하면 또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120대를 하루에 맞았어요. 그래서 몸속에 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금침 맞는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럼 그게 나오는가 봐요. 금이요? 네, 금침 맞았어요. 물어요. 병원에서 내과에서. 효과를 보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있는데요. 저도 지금 다리 괜찮아요? 발 지금도 이렇게 조금 절지. 발가락은 이제 괜찮고 이제 발은 다른 데는 다 정상으로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그래서 뇌경색 걸리셨던
그런 분들은 안 보이는데 와 그래서 대단하시네. 이런 얘기는 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네. 박영호 저거하고는. 아 좀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배수봉 씨를 통해서 왔구나. 그렇지.